지금 이제 AI 중요성을 거의 모든 대기업들, 그다음에 중견기업까지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 팀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파악하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점인데, 기업은 좀 인재 육성에 대한 이제 과감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큰 IT 회사들, 특히 유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 있다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데이터.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 또는 라인 이런 개인 대화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지만 회사에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건드려도 되지만은 대량으로 확보하기 힘든 데이터. 공개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하나 들어가 보고 싶으면 일반 사람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프라이버시 이슈는 없어요. 이 데이터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활용도는 높으면서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이제 큰 권한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데이터 중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퍼블릭한 데이터들이죠. 완전 프라이빗한 데이터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치면 일반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랑 쉽게 활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 쉽게 활용할 수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면 조금 더 많이 공개해주면 좋죠. 그런 서비스 회사들에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다른 회사도 선의 경쟁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일부는 공개되는 게 상당히 좀 좋을 수 있고요.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은 그런 기술들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능력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보이스 중심의 어떤 어시스턴트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물론 그게 크게 돈을 벌게 해주고 그렇지는 않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기업의 어떤 이미지를 크게 바꿀 수 있었죠. 굉장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간 공룡 같고 옛날 은행 같았는데, 은행도 이렇게 디지털라이제이션 잘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만족되고 많이 쓰는 앱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기능을 1년이나 앞서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앱으로 런치를 했었는데, 그렇게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이미지를 크게 개선을 시켰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술을 가지고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접근을 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이룰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전략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AI 중요성을 거의 모든 대기업들, 그다음에 중견기업까지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이 글로벌 탑 나라 국가나 대기업에 비해서 격차가 꽤 있거든요. 특히 미국, 캐나다, 예를 들면 영국, 중국조차도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주체는 이제 기업이 돼야 되고요.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데가 대학이니까 그 사이에서 강력한 시너지, 그야말로 타이틀이 커플드 된, 그러니까 회사와 학교가 대학이 그야말로 원팀이 돼서 연구적 니즈와 인재 채용에 대한 니즈를 대학이 바로바로 이렇게 서로 서포트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 커플드 된 형태의 원팀 이 구조가 되면 예를 들면 협력의 결과물이 실제 그 회사의 상용으로 이루어지고, 그 상용으로 이루어지는 그 주체가 협력했던 그 학생, 대학원생들이 그 회사로 직접 이게 가서 그 결과물을 이루어내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그 인공지능의 엔지니어를 이런 원팀이랑 같은 구조로 이렇게 잘 배출해낼 수 있다면, 인공지능 사실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도구일 수 있거든요. 도구.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제일이고요, 적재적소예요. 그러니까 근데 인공지능 분야의 적재적소에 그야말로 인재제일 같은 인재를 뽑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고전적인 방식으로 공고 내고, 자, 우리가 이런 사람 뽑으니까 오세요, 이런 식으로 뽑아서는 다 뺏기고 없어요. 그 어떤 자기 회사만의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고, 학생 때부터 그러한 교류를 이렇게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어떤 협력 프로그램이나 과제 형태로 그 학생들을 전부 다 리스트업 한 다음에 장학생 제도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학생들 미리 뽑아가고,
그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사업체에서 실제 필요한 형태의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물을 사업체에 다시 딜리버리하고 그것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배출하면 그 학생은 이미 사업체 니즈에 기반으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바로 투입됐을 때 바로 그 적용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부스팅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기업체에 있는 거죠. 한국에서 성공하는 회사들이 대다수 선택하는 전략이 이런 패스트 팔로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라고 하면은 이제 밑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서포트해줘서 이제 기술의 발전도 이루고 뭐 이제 시장 점유율도 높이고 이런 식의 전략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잘 먹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은 이런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그렇게 그렇게 패스트 팔로워 전략 하에서 큰 인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 회사의 니즈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이 이제 이런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파악하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인재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탑다운 형식의 매니지먼트 안에서는 나오기가 힘든, 육성하기가 힘든 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이제 제품 개발하는데 쓰고 따로 R&D 디파트먼트, Research and Development 디파트먼트 따로 둬서 거기서는 이제 이런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식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기업은 좀 인재 육성에 대한 이제 과감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기회다.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의 특성상 기업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조금 수학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도 좀 알아야 되고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계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응용해가지고 뭐 비즈니스나 이런 데 활용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실제 문제, 실제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사실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그런 테스트 셋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제와는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가지고서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만큼 배운 것을 못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학계하고 산업계와 연결해서 데이터 주고 문제 주고 같이 커리큘럼 짜고 어려운 이론적인 것들은 학계가 맡고 실무적인 것들은 기업이 맡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조인트 해가지고 조금 인재 양성을 하는데 좀 포커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실 AI 조직은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좀 어느 정도는 확실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라는 것도 상당히 보통 합리적으로 좀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AI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학문 자체에 아주 학문 자체가 애초에 불확실성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직관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엔 확실하게 언제 이게 특정 성능을 도달할 것인지 얼만큼 잘 될 것인지는 사실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AI는 또 부분적으로는 또 제조업과 좀 유사한 점도 있는 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특히나 만들고자 하는 AI가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거기서 생기는 이슈들이 많아요. 자본은 많이 들어갔는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제 뭐 그게 좀 안 좋게 변질이 되면은 정말로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그 내에 성과를 내라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 팀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구성원들이 그리고 어떠한 보상 체계가 존재를 하고 어떠한 가치를 향해 쫓고 그리고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구성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 문화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화가 결국에는 이런 AI 팀들이 구성원들이 가장 각자의 기량을 가장 발휘를 많이 하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쨌든 훌륭한 성과를 내는데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조건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